부산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는 생생법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해운대구 의원이자 동명대학교 겸임교수로 생활 속의 법률을 강의하고 또 부산대학교에서 법학 적성론을 강의하고 계신 법률사무소 대안 한병철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들 준비하셨나요? 네, 요즘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성범죄 하면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떠올리실 텐데 네. 사실 성범죄에는 그 외에도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간음, 추행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또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로 간음하는 것이고 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네. 그런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성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이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한 경우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강간과 강제추행이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면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범죄들은 위력, 위계를 수단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각기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아동 청소년을 간음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이제 법 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너무 다양하게 법률 조항을 말씀하셔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위력에 의한 간음의 경우는 피해자가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인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위력에 의한 간음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위력이라는 게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를 포함하는 건가요? 네, 조금 어려운데요. 대법원은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네. 위력으로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를 압도할 만큼의 권력이나 지위를 갖고 있는 경우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좀 실제 사례를 자세하게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제가 된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건데요. 네. A 씨는 만 17세 9개월 된 여자 청소년이었고 만 20세인 B 씨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네. C 씨는 B 씨의 아버지로 만 49세였습니다. A 씨와 B 씨는 C 씨의 집에서 종종 함께 자기도 하였었고 C 씨는 A 씨를 애기야라고 부르고 A 씨는 C 씨를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였는데요. 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B 씨는 A 씨에게 헤어지자고 하였고 A 씨는 B 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A 씨가 그 49세인 C 씨를 찾아갔고 네. C 씨는 A 씨에게 힘내라. 아들 B와 앞으로 만날 수 있게 잘 말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A 씨는 C 씨의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였는데 C 씨는 여기서 자면 아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 여관에 가서 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집 부근에 있는 모텔로 A 씨를 데려갔습니다. 그 모텔에서 A 씨가 C 씨에게 집에 안 가시냐고 물었는데 C 씨는 집으로 가지 않은 채 A 씨에게 자자고 하면서 A 씨를 껴안고 키스하였고 이러지 마세요 하는 A 씨의 말을 무시한 채
A씨를 가늠하였습니다. 네. 아니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아버지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A 씨의 의사에 반해서 이제 간음을 한 상황인데 당연히 유죄를 받았겠죠? 네, 근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네. 당시 C씨가 A씨를 때리거나 협박하지도 않았고 네. 입을 막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는데요. 실제로 고등법원에서는 C씨에게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아, C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니까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는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네. 대법원에서는 C씨를 아버지로 믿고 따르며 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였던 A씨로서는 순간적으로 C씨에게 압도당하여 정상적인 반항을 한다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네. C씨는 남자친구의 아버지로서 키가 큰 중년의 어른이었던 반면에 A씨는 만 17세가량의 여자 청소년에 불과한 데다가 심야에 다른 사람이 출입이 곤란한 모텔방에 C씨와 단둘이 있게 됨으로써 폭행, 협박 등 물리력에 의하지 않더라도 C씨의 돌발적인 행동에 제압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네. 이런 점 등을 근거로 해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C씨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죄에 해당한다는 취지 판결을 하였습니다. 네. 자, 위력에 의한 간음죄 실제 사례를 들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위계 이 말은 요즘 기사로 많이 청취자분들도 접하셨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대법원에서는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이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딱 말씀만 들어서는 이게 위계가 어떤 느낌인지 감은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번에도 실제 사례를 들어보시면 감이 아마 오실 겁니다. 네. D씨는 16세 남짓된 사업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D씨는 컴퓨터 채팅을 하다가 E씨로부터 성관계를 가지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네. 이를 승낙한 뒤에 자신의 집이 비어 있다면서 E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네. 그런데 E씨가 애초에 성관계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네. E씨가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네. 그럼 거짓말로 이제 D 씨를 속여 성관계를 했으니까 이제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네.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왜냐하면 위계에서 말하는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네.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쉽게 말해가지고 이 씨의 경우에는 50만 원의 지급 여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지 성관계 자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참 이렇게 생각과는 다른 또 판결이 나온다고 하니까 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게 위계에 의한 간음죄만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지 아예 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이 씨의 경우에는 사기죄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사례와 대비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걸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텐데요. 네. F씨가 의사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였는데요. G씨와 H씨는 가벼운 교통사고로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고 입원해서 자고 있는 환자들이었습니다. 네. 이런 의사인 F씨가 새벽 2시경에 G씨를 깨워서 상의를 배꼽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하의를 이제 내려서 네. 아프면 말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복부를 누르다가 차츰 이제 하복부로 이렇게 손이 내려갔고 네. 그 하복부를 4 내지 5회 정도 누르고 이어서 자고 있는 H씨를 깨워서 만져서 아프면 얘기하라고 하면서 네. 똑같은 방법으로 하복부를 양손으로 수회 누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F씨가 기소가 되었는데요. F씨는 진료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하면서 네. 자신이 무죄라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에서는 G씨와 H씨를 굳이 새벽 2시에 깨워가면서 진료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고 당시 F씨가 간호사를 대동하지 않고 진료 차트도 소지하지 않았던 점, 네. F씨가 만진 부위가
G씨와 H씨가 다친 부위와도 무관하였던 점 네. 등을 근거로 해서 F씨에게 위계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그럼 이 씨와 경우 다른 점은 정확하게 무엇이 있나요? 네, 이 씨의 경우에는 성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였던 경우이기 때문에 네.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아니라 사기죄 같은 것에 그렇군요. 해당하는 것이고요. 네. 네, FC의 경우는 실제로 추행행위를 하면서 마치 그것이 진료 행위인 네.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병철 변호사와 함께 화재 판결 알아봤습니다.